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지구력이란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흔히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 체력을 요하는 운동에 지구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마라톤 선수들이 힘든 고비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도 강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힘든 고비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정신의 체력, 마음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피엔딩을 예감하는 인생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존감 수업 저자로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 윤홍규는 그에 져서 마음 지구력을 통해 마음의 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진료실을 찾아오는 건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치료자를 찾아오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의사. 이 장면을 떠올릴 때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담자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선생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다. 이 드라마의 끝이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얼마나 궁금하겠나. 이처럼 치료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예후라고 하는데 예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료 결과도 좋다. 똑같은 증상을 앓더라도 지능, 지지 환경, 경제적 여유, 병전 기능의 정도 등이 좋은 사람들이 회복이 빠르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들이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임상에서도 지금은 아프더라도 앞으로 잘 낫겠지, 치료 결과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된다. 긍정적인 인식이 치료 수능도를 높이고 이는 좋은 예후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관점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나머지 예후인자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정 변수다. 지능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부분이 많고 당장 부자가 될 수도 없다.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이었던 주변 환경이 갑자기 지지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감은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로 치료가 잘 될 것 같은가요? 안 될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될 것 같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도 높다.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다. 잘 될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예감보다는 유리한 자원이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주변 환경 덕인 경우가 많다. 이미 너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시도해본 게 어디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 피드백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 엄마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은 아기들이 엄마를 내뱉듯 자신이 들었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자아가 생성된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자신에게 해주는 동기부여는 엔딩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외부에서 받은 응원의 메시지가 별로 없다는 건 슬픈 일이다. 넌 이미 틀렸어. 왜 너는 그렇게 예민하니? 힘들어하고 투덜거릴 거면 하지를 마. 이런 기억이 많은 사람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귓전에 맴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맥빠지게 한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나쁜 친구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상태다. 아마 지금도 이런 책을 읽으면 뭐해? 나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라는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경우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실패를 하고 실패의 원인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곤 한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향해 가는 것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막상 실패를 해도 상처 준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는다. 사과도 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 예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힘이 되는 피드백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하며 계속 자신을 응원하며 살아가면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갈 것이다.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테니까 말이다. 반대로 미래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상처가 쌓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전하고 싶다. 첫째, 여러분은 이미 이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은 엄연히 자기 개발서이며 성공과 관련된 책이다. 그런데 이미 50쪽 넘게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예감만 가득했다면 이 재미없는 책을 여기까지 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염려도 있지만 혹시나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내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당신의 머릿속에도 해피엔딩적 인생관이 숨어 있다. 둘째,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도 있고 모르는 사람 중에도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고 당신이 성공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상처 주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는 말, 실패를 예감하는 언어에 노출되어 살아온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진작에 예방 사업을 열심히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제는 당신도 반박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아니야, 내 인생을 함부로 단정짓지 마. 그 누구도 내 미래를 점칠 능력은 없어 하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수많은 콘텐츠가 전하는 위로도 느끼고 공감도 받고 새로운 에너지도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넓고 메시지는 많다. 한방 인생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세계관. 해피엔딩적 인생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단계적 세계관이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 믿지만 여러 단계를 통해 완성될 거라는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 단계를 염두에 두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심리학자들은 단계를 업적으로 남겼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제임스 프로차스카와 카를로 디클레멘트의 변화 5단계는 많은 치료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동기 강화 면담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를 제공했다. 아무리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도 무언가를 성공하려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연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시도하면 저항이 걸린다.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될 듯 안 될 듯 애태우는 시간이 지나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중력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듯이 정신적인 성장을 하려면 반대되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번 판 왕은 너구나. 마음 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일 뿐 아니라 힘든 단계가 올 것을 예측한다. 앞으로 꽃길만 걷겠지만 생각하다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겪고 심란한 일도 생기겠지만 중간중간 꽃길도 걷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간중간 만나는 곤란한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시기가 있다. 이때 왜 나는 이렇지? 벌써 지치는 걸 보니 난 틀렸나 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인 내 친구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은 위기를 넘어가기가 힘들다. 아, 2단계가 노력과 성과 사이에서 시간차가 존재하는 지점이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시키기가 한층 쉽다. 물론 이들도 일이 안 풀리면 기분이 안 좋고 속은 상하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에 대응할 준비를 한다. 감정 중추로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깨달으면서 전전두엽 피지라도 활성 물질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전자오락을 하듯 한 판 한 판 집중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 그러면 한 판을 지더라도 멘털을 추스를 수 있고 한 판을 이겨도 겸손할 수 있다. 예전 어르신들이 인생을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눈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다. 초년에 성공했어도 방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했다고 해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10여 년 전 선배에게 들은 한마디 덕분에 조바심 내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시작 단계에서 생기는 불안이라고 생각하니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로세스라는 단어와 친해지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10년을 다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보자.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 하지만 중간중간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긴 할 거야 하면서 말이다. 여기까지 마음지구력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하는 노력과 그에 대한 결과가 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